자, 정규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듣기죠, 듣기. 듣기인데 사실은 듣기를 이제 두 강좌로 나눌 건데 1번부터 4번, 그 다음에 5번부터 13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아마 1번부터 4번까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듣기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듣기라는 이제 시험을 딱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 듣기란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들으면 예? 다시 한 번만요 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에서는 일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1번부터 4번은 지문도 없죠. 그냥 듣고 바로 문제 나오고 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략 난감한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번부터 4번이라는 거는 결국은 뭔데? 바라문, 말하는 것. 바라문과 또 무엇? 문제. 그 다음에 선택지, 답지죠? 선택지까지 모두 하나도 처음부터 보여지는 게 없이 모두 다가 뭐? 듣기로만 듣고 난 후에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답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 4번이 굉장히 까탈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편안함이 느껴지진 않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하죠. 간단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뭐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나는 내 머리를 믿어.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될 게 머리입니다. 왜? 이게 망각이 되기 때문에 길어지면 까먹죠. 그럼 항상 옆에나 어딘가에 반드시 메모를 해야죠. 메모인데 줄줄줄줄 말하는 게 기니까 메모하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가. 그러면 뭐 위주로 딱 들으면서 단어 위주로 이렇게 메모하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빨리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절 위주로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답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답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바로 넘어가야 돼요. 왜? 듣기는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애매하다. 물음표 쳐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듣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메모했던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메모의 흔적을 더듬어가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답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거는 바라문의 핵심도 뭐 해야 되고, 메모를 해야 되고, 문제도 메모를 해야 되고, 선택지의 핵심도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메모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4번까지 쭉 하면서 어떤 식으로 메모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듣고 푸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방송으로 뭔가를 이제 내보내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듣기가 나갈 겁니다. 나가는 동안 한번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다시 한번 듣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듣고 난 다음에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4번에 걸쳐서 1번부터 4번에 걸쳐서 한번 몸으로 익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듣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마음을 딱 가다 놓고 다 기를 모아서 듣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1회 국어능력 인증시험.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문제와 선택지를 듣고 푸는 문항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국인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말 중 하나는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처음 익히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한국인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속전속결을 추구하죠.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양반 걸음을 떠올려 보세요. 느릿느릿 걷는 그 모습에서 급한 성격을 엿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쩌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루빨리 전쟁 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급속히 산업화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빨리빨리 문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단기간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폐단도 꽤 많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다음에 이어질 강연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과도한 조기 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2.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3.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4.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력 위조 사건을 야기한다. 5.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 선진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쫓고 있다. 자,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 메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국인의 특징, 이게 반드시 돼 있어야 되죠. 한국인의 특징은 어떤 거다? 그러면 단어 위주라면 빨리빨리 문화였다. 문화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인의 성격은 뭐 하더라? 한국인의 성격은 급하더라. 뭐 이런 내용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도 뭐 하더라? 그래서 일도 속결하더라. 이런 내용도 분명히 들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양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또 어떤 정보가 나왔죠? 전쟁 후에 후유증과 산업화로 인해서 좀 더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재건하기 위해서 이랬다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뭐가 됐다? 뭐가 단기간 국가 경쟁력은 높였다. 국가 경쟁력은 높인 측면은 있다. 이로 인해서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8번째를 굉장히 잘 들어야 됐었죠. 왜냐하면 이로 인한 폐단도 많았다라는 게 이 한국인의 특징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문화, 성격 급한다, 일도 그렇다, 예전엔 안 그랬다, 양반의 문화가 대표적이다, 전쟁 후의 후유증과 산업화를 빠른 시간 내에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는 단기간에 국가 경쟁력은 높인 경향이 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폐단도 많았다까지가 전체 내용이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죠? 문제가 뭐였죠? 다음에 자 이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여기서 힌트는 이어질 내용이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맨 마지막에 끝난 게 뭐죠? 폐단이 많다라는 게 나와야 되죠. 빨리빨리 문화에 폐단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폐단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답지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 1번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1번은? 어디 갔죠? 1번 같은 경우는 뭐였다? 과도한 조기 교육이 1번은 과도한 조기 교육이 또 있었고 그럼 일단 다 적는 거예요. 일단은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아동 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있다. 아동 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고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핵심이었죠? 보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부패에 대한 정리가 됐어야 되고, 세 번째 답지에는 뭐가 나왔죠? 정보화 사회는 신속한 처리 능력이 요구된다.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학력을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문화사대주의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귀로 들을 때는 대체적으로 3번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근데 틀린 거죠. 왜? 정보화 사회는 신속한, 이것 때문에 빨리빨리와 연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틀린 거죠. 왜? 처리 능력이 요구된 거니까 오히려 정보화 사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폐단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고, 학력 이야기도 아니고 문화사대주의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죠. 빨리빨리는. 그럼 정답은 1번인데, 왜냐면 과도한 조기교육이죠.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조기교육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거다? 폐단이 생겼다. 아동정사 발달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되더라. 그래서 한국인의 특징이 남들보다 빠른 경쟁력을 가지려고 시작을 했으나 오히려 뭐가 생겼다? 폐단이 생겼다라는 몇 번이 맞다? 1번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써놓고 보면은 나름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들어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2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2번 들어갑니다. 2번. 다음은 우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 마리의 사자와 한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이좋게 길을 떠난 그들은 곧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뛰어날까 사람이 뛰어날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각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조각품을 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봐라,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지만 사람에겐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자 사자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이 조각품을 만든 게 누구지? 바로 인간이다. 만약 사자가 조각품을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사자 발밑에 사람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잘 들으셨지요? 우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자연을 경시하는 인간의 자만심에 경종을 울리는 우화이다. 2.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나중에 큰 화를 잇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화이다. 3. 고단한 여행길도 동행자가 있으면 시름을 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우화이다. 4.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우화이다. 5. 동일한 현상에 대한 평가가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깨닫게 해주는 우화이다. 자, 2번 문제 잘 들으셨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2번을 들려준다고 했는데 선생님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번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수업을 굉장히 열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합니다. 근데 2번부터는 지금 듣고 설명하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듣는 것들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사실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화 일부가 나오죠. 이 이야기에서. 우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여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람과 사자가 같이 뭐했다? 여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단어 위주로 정리합니다. 근데 이들이 뭐했다? 다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걸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다툼한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이다? 사자와 사람 중에서 사람과 사자 중에서 무엇 하는 거지?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뛰어난지. 이걸 가지고 다툼을 했다. 맞죠? 그래서 뭐 하고 있더라? 서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했다. 딱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단어 위로 딱딱딱 잘라놓으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어디에 도착했다? 한 마을에 갔는데 여기 조각상이 있더라. 근데 이 조각상은 어떤 조각상이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자 머리를 조르는 형상의 조각상을 보았다. 이때 사람이 먼저 말을 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조각상을 봐라, 사자야. 사람이 먼저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사람이 뛰어나다. 그랬더니 사자가 사자도 쥐지 않죠. 사자도 뭐라고 얘기했죠. 야, 이건 말이야,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다. 만약에 이게 말이야, 사자가 만들었다라면 뭐한다? 사자가 사람을 깔고 있을 거야. 그러면 사자는 사람을 깔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서로의 뭐가 다른데 지금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뭘 보면서? 이런 조각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1번 답지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자연경시. 핵심만 찾으니까 자연경시. 이거 느낌이 딱 보는 순간도 이미 틀렸지만 자연경시가 인간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경시하는 인간에게 경종을 울린다. 두 번째 핵심을 딱 정리해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면 여기까지 보니까 맞을 수도 있죠. 듣기는. 그런데 뭐란다? 해를 입는다. 그런데 사실은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자기 주장만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고 보니까 얘는 맞았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단한 여행길도 뭐하면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 시름을 잇는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름을 잇는다. 이거 여기까지는 보니까 고단한 여행길 나름대로 저 여행을 우리가 억지로 우겨서 고단한 여행이라고 우겨도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 사자라고 치더라도 시름을 잇는다. 오히려 지금 갈등을 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네 번째, 사회분열을 막기 위해 여기까지도 보면 그냥 들어보면 그렇지, 서로 분열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뒤에 뭐가 나왔죠? 의사소통이 중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다투고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핵심을 보니까 동일한 현상.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더라? 평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더라. 평가가 다르더라. 맞죠? 동일한 현상, 어떤 마을에 있는 조각상 하나를 보면서 사람과 사자가 평가 기준이 다르더라. 정답은 5번.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하고 보면 나름대로 쉬워지는 문제인데,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회성이라는 듣기의 특성상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것들, 1분은 맞고 1분 틀리고 이런 납치가 나오면서 점수를 갉아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면 다시 한번 정리한 걸 보면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앞에서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들릴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준비하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다음은 우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 마리의 사자와 한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이좋게 길을 떠난 그들은 곧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뛰어날까 사람이 뛰어날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마을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각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사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조각품을 본 사람이 말했습니다. 봐라,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지만 사람에겐 꼼짝 못하는구나. 그러자 사자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이 조각품을 만든 게 누구지? 바로 인간이다. 만약 사자가 조각품을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사자 발밑에 사람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잘 들으셨지요? 우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자연을 경시하는 인간의 자만심에 경종을 울리는 우화이다. 2.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나중에 큰 화를 잇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화이다. 3. 고단한 여행길도 동행자가 있으면 시름을 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우화이다. 4.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우화이다. 5. 동일한 현상에 대한 평가가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깨닫게 해주는 우화이다. 자, 이제 3번 듣기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3번 듣기를 빠르게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메모하는 습관 얼마나 또 정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최근 슬로우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운동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품질 좋은 재료들로 정성을 다해 만든 전통 음식을 먹자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채소를 손수 재배하고 몸에 좋은 전통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축병 파문이 일면서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던 주부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전통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들에게 슬로우푸드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운동의 의의와 이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도 발간되었는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음식만은 느긋하게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 뉴스에 삽입될 인터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어려서부터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2. 매일매일 야근에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빠서 느긋하게 앉아 음식을 즐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 식재료를 사면서도 농약을 많이 치진 않았을까 늘 불안했어요. 결국 직접 식재료를 재배해보자 결심하게 됐죠. 4. 패스트푸드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책들이죠. 독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의 출판을 기획했습니다. 5. 집사람이 우리 집 옥상을 텃밭으로 꾸몄어요. 텃밭에서 기른 여러 가지 채소를 날마다 먹으니 진짜 병원 갈 일이 없더라고요. 자,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의 내용은 또 뭔지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뉴스의 내용인데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봐라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지문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슬로푸드 운동이 확산된다는 내용부터 시작됐죠. 슬로푸드 운동이 확산된다. 여기부터 출발하죠. 말 그대로 음식을 천천히 먹자라는 운동이 굉장히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던 지문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하는 습관과 빠르게 단어 위주 또는 어절 위주의 메모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답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왔죠? 손이 가도 품질 좋은 전통 음식을 먹자라는 게 확산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도 어떤 거? 뭐가 좋아? 품질 좋은 음식 먹자. 전통 음식 먹자. 음식 먹자라는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죠. 손이 많이 가,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 말이었죠. 그럼 이게 확산돼서 사람들이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몸에 좋은 전통 음식이 식탁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 재배도 하고 식탁에도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패스트푸드보다는 뭐가? 슬로푸드를 주부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주부들이 선호하는 거죠. 뭐 여기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 전통의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었어요? 발효식품이었던 김치, 된장 이런 것들. 발효식품이었던 김치, 된장 같은 것들도 주부들이 이제 점점점 선호하고 있더라. 됐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일수록 우리 뭐 음식만은 느긋하게 먹자. 현대사회 현대인일수록 음식만큼은 어떻게 먹자? 느리게 먹자. 그게 바로 슬로푸드 운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뭘 하자? 삶의 여유를 찾자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럼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몇 개가 안 되죠. 그럼 이게 연습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위 뉴스에 삽입될 인터뷰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뉴스에 삽입될 이야기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내용에서 벗어난 걸 찾아라 이거죠. 슬로푸드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은 뭐? 어려서부터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발효식품 먹는 게 식품이 건강에 좋다. 나왔죠. 발효식품, 전통 음식, 발효식품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당연히 나왔죠. 두 번째, 매일 야근, 또 눈 뜨면 출근 바쁜 느긋한 음식 먹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러면 느긋한 음식 뭐 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아니죠. 뭐 하자? 바쁜 현대인, 바쁜 사회일수록 음식만큼은 느리게 먹자. 반드시 좀 음식만큼이라도 슬로푸드를 하자라고 얘기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하자라는 내용이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3번. 직접 식재료를 재배한 거죠. 직접 식재료를 재배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 있죠? 직접 재배 여기에 있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패스트푸드보다 슬로푸드와 관련된 책을 발견했다.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와 관련된 책 발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푸드를 주부들이 선호하니까 당연히 책도 이런 책이 나와야 되는 건 맞죠. 다섯 번째로 보니까 집사람이 옥상에서 텃밭을 가꿔서 채소들을 갖고 온다 그랬죠. 어등에 있죠? 직접 재배한다는 거. 그게 식탁에 올라갔다라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별거 아니죠.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정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거 눈에 확 띄죠. 정답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3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최근 슬로우푸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슬로우푸드 운동은 손이 많이 가더라도 품질 좋은 재료들로 정성을 다해 만든 전통 음식을 먹자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채소를 손수 재배하고 몸에 좋은 전통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축병 파문이 일면서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던 주부들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전통 음식은 우리 입맛에 맞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들에게 슬로우 푸드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 운동의 의의와 이 운동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도 발간되었는데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음식만은 느긋하게 즐기면서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 뉴스에 삽입될 인터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어려서부터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2. 매일매일 야근에 눈 뜨면 출근하기 바빠서 느긋하게 앉아 음식을 즐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 식재료를 사면서도 농약을 많이 치진 않았을까 늘 불안했어요. 결국 직접 식재료를 재배해보자 결심하게 됐죠. 4. 패스트푸드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반영한 책들이죠. 독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의 출판을 기획했습니다. 5. 집사람이 우리 집 옥상을 텃밭으로 꾸몄어요. 텃밭에서 기른 여러 가지 채소를 날마다 먹으니 진짜 병원 갈 일이 없더라고요. 4번.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코너에서는 이번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박소희 씨를 모셨습니다. 박소희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어제의 기억에서 이진숙 역을 맡은 박소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선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뮤지컬 어제의 기억은 6.25 전쟁 중에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에서 성장한 이진숙이란 여인이 가족들과 재회할 그날을 기다리며 역경을 극복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사의 비극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저도 어제 극장에서 이 뮤지컬을 봤는데요. 박소희 씨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군요. 아역 배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청소년기부터 중년의 시기까지 한 여인의 삶을 훌륭히 표현해내셨죠. 타고난 배우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뮤지컬 배우가 되신 거죠? 전 고등학교 때 처음 뮤지컬을 접했어요. 그전까지는 꽤 공부를 잘했는데 뮤지컬을 보고 나니 머릿속에 무대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등수가 중간 이하로 내려갔죠. 연극영화과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하던 시대였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응원 속에서 연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국문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에 학과 공부를 위해 읽은 문학 작품이 배우에게 필요한 감수성을 키워주었거든요. 그렇군요. 당연히 연기를 전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여자가 출연하는 뮤지컬은 이상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군. 2. 여자가 맡은 역할의 청소년 시절은 아역 배우가 연기하였군. 3. 여자는 고등학생 시절에 뮤지컬을 처음 접하고 난 후 학업 성적이 떨어졌군. 4. 여자는 대학 시절의 전공이 뮤지컬 배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5. 여자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뮤지컬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군.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사실적 사고죠. 인터뷰 내용인데 아마 1, 2, 3번보다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 굉장히 길죠. 이 인터뷰라는 게 원래가 서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였죠? 일단은 그 다음 인터뷰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 코너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박소희 씨가 나왔다라는 얘기하죠. 만나고 싶은 사람 편에서 여배우 박소희가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길면 길수록 단어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여자가 자, 뭐였죠? 뮤지컬 어제의 기억에 이진숙 역을 맡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배우인 이준식 씨가 나는 뮤지컬 어제의 기억에 이진숙이었다. 이진숙 역이었다.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했죠? 작품 설명 부탁할게요. 설명 부탁할게요. 그랬죠.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이거는요. 뭐가 되냐면 민족사적 민족에 대한 여기 많이 나오죠. 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라는 것들. 정말 이게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참 이걸 보면서 선생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슬프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뭐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민족의 아픔과 아픔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따스함도 있는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 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너도 봤습니다. 연기 잘하더군요. 그러면서 박소희 씨가 말해요. 아역 배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기로 시작해서 어디 가고 청년기, 청소년,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중년까지 연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더군요.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이거 타고난 연기자라고 생각했어요. 연기 잘하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계기로 연기자가 된 거죠? 그랬죠. 그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기자가 됐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핵심만 딱딱딱 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 전 뮤지컬 봤어요. 고딩 때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는 오직 이 뮤지컬을 보고 난 다음에 오직 뮤지컬 생각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그 중간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에요. 연극 영화과에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저는 연극 영화과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 그래서 저는 어디 갔냐면 국문과 갔어요. 이랬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였죠? 근데 말이에요. 왜냐면 당신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사회는 뭐였다?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딴따라라고 했다. 부정적인 거였다. 굉장히 딴따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럼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 사회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은 어떻다? 굉장히 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응원해주더라. 그래서 뭐 하더라? 부럽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나 옛날엔 못 갔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오히려 가게 하더라. 부럽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처음엔 이게 불만이었지만 지금 다행이다. 왜 다행이냐면 나는 국문과 공부를 하면서 학과인 국문과 공부를 하는 게 결국은 뭐가 됐다? 연기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그래서 감수성을 키워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긴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남자가 얘기하기를 그럼요. 당연히 연기를 전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네요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잘 듣고 대답하라고 그랬었죠. 자, 이 인터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반응은 이 전체 내용을 알고 이걸 가지고 맞았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한 것 같지만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세요.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적다 보면 충분히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여자가 출연하는 뮤지컬은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이산 가족에 대한 얘기다. 어디? 민족의 아픔, 헤어진 이산 가족의 이야기다. 맞은 거였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여자가 맡은 청소년 시절의 역할은 아역 배우가. 그러면 청소년 시절 누가 했다?
아역 배우가 대신했다. 그러면 청소년과 아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적었다라면 아역부터 청소년, 중년까지 누가 한 여자가 다 했다는 얘기였죠. 즉 박소희 씨가 이진숙 역을 맡은 박소희가 다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청소년 시절은 아역 배우가 대신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 뮤지컬을 접한 후 학업 성적이 떨어졌다. 고딩 때 뮤지컬을 접한 후 하고 성적이 떨어졌다. 어디 있죠? 고딩 때 뮤지컬을 보고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가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 맞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학 시절, 여자는 대학 시절 학과 공부가 뮤지컬 도움이 됐다. 학과 공부가 뮤지컬에 도움이 됐다. 뭐가? 국문과 공부가 연기에 도움을 됐다. 여기 나와 있죠. 다섯 번째, 여자는 대학을 진학할 때 뮤지컬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뮤지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더라. 여기 나왔죠. 예전에는 연극영화과에 뮤지컬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부모가 반대했죠. 왜? 당시 사회가 딴 나라라고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응원할 정도였다. 너무 부럽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인식 차이가 나더라.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쉬운 지문을 우리는 인터뷰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을 듣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머리에서 버려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4번 듣기 들어갑니다. 4번.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코너에서는 이번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박소희 씨를 모셨습니다. 박소희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어제의 기억에서 이진숙 역을 맡은 박소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선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뮤지컬 어제의 기억은 6.25 전쟁 중에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원에서 성장한 이진숙이란 여인이 가족들과 재회할 그날을 기다리며 역경을 극복해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사의 비극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저도 어제 극장에서 이 뮤지컬을 봤는데요. 박소희 씨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군요. 아역 배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청소년기부터 중년의 시기까지 한 여인의 삶을 훌륭히 표현해내셨죠. 타고난 배우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뮤지컬 배우가 되신 거죠? 전 고등학교 때 처음 뮤지컬을 접했어요. 그전까지는 꽤 공부를 잘했는데 뮤지컬을 보고 나니 머릿속에 무대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등수가 중간 이하로 내려갔죠. 연극영화과로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하던 시대였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의 응원 속에서 연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국문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에 학과 공부를 위해 읽은 문학작품이 배우에게 필요한 감수성을 키워주었거든요. 그렇군요. 당연히 연기를 전공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여자가 출연하는 뮤지컬은 이상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군. 2. 여자가 맡은 역할의 청소년 시절은 아역 배우가 연기하였군. 3. 여자는 고등학생 시절에 뮤지컬을 처음 접하고 난 후 학업 성적이 떨어졌군. 4. 여자는 대학 시절의 전공이 뮤지컬 배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5. 여자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 뮤지컬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군. 자, 4번 문제 다시 잘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조금은 편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마. 왜? 우리는 이제 기본 지식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잘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못 들었던 것도 들렸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귀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어야 되는 이 일회성을 어떻게 메모를 해가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이해 못하더라도 다시 보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듣기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 끝내고 다음부터는 5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상 다 하지는 않고 몇 가지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자를 테니까 다음 강의에서는 2번씩 듣지 않고 1번씩만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시 이것도 뭐 하지 말고 듣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선생님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 첫 번째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더 활기찬 모습으로 두 번째 강좌를 계속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